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2일 오전 9시입니다. 제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시간입니다.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징역 2년이 결정이 되고 이제 금명간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8,800만 건에 달하는 댓글의 순위 조작 등을 통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 여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사실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선거 부정이 있었습니다. 대선에 이 정도의 부정이 있었던 것은 1987년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반드시 여기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라든지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대선 후보로 뽑히는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은 이 판결 결과를 깨끗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김경수 씨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김경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재판이 마치 오판이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렇다면 반성을 안 한다는 거죠. 아니, 이 정도 사안은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면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되고, 내각 책임자 같으면은 불신임 투표로 정권이 바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다가오는 3월 9일 선거가 아주 불안해집니다. 3월 9일 선거에서도 똑같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재발 방지 대책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발 방지 대책을 내려면은 이번 확정 판결에서 드러난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물론 문재인부터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공정선거하겠다는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요구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에 대한 탄핵 추진, 그리고 특검 수사,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제 있었던 확정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당내의 경선 과정에서 배제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면 국민이 할 이야기는 이겁니다. 후보를 내지 마세요. 또 후보 내가지고 또 이런 부정하겠다는 것 아니냐. 후보 내지 마라. 당신들이 자랑하던 당헌이 있지 않느냐.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보궐선거가 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이 있었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지난 4월 7일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후보를 냈다가 국민들이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마라. 단 후보를 내려면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수용하고, 어제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후보 경선 대상에서 제외하라. 이 정도 요구는 너무나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감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경선 후보죠. 김두관 씨가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해서 자살골 해트트릭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살골 해트트릭. 해트트릭은 축구에서 한 사람이 한 게임에서 3골 넣는 거죠. 그런데 자살골을 3번 먹었다는 겁니다. 첫째 자살골은 2004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거,
두 번째는 윤석열을 몰아내려다가 윤석열의 인기를 더 높여가지고 지금 대통령 후보감 1위로 만든 거. 세 번째가 2018년에 추미애 씨가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이 댓글 조작을 엄정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는데 아마 고발할 때는 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정부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 뒤에는 틀림없이 우파 진영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오판을 한 것 같은데 해보니까 자기 편 김경수가 걸려들고 말았다. 그래서 김두관 씨는 해트트릭 자살골 3관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김두관 씨는 이 실체적 진실은 인정하는 모양이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고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게 또 한 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추미애 당대표와 보조를 맞추었던 사람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통방송 등에 출연해가지고 이 반정부적 댓글의 뒤에는 뭔가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추미애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결정에 아마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음모론을 참 많이 생산하는 사람인데 그 음모론이 거짓말로 밝혀져도 이상하게 이 문재인 세력 안에서는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요 음모론에 대한 대처를 보면은 좌파, 우파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 우파, 즉 보수 진영에서는 음모론으로 밝혀지면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모론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재발하지 않습니다. 북한군 600명이 광주 사태 때 들어왔다는 음모론으로 혼인한 이 미래통합당,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국민힘이 되었습니다만 이쪽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하는 사람과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4.15 총선에 또 사전투표,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민경욱 등등을 지금 국민의힘은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과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죠. 이 문재인 세력은 음모론이 밝혀져도 음모론을 편 사람을 응징할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높이 받들고,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음모론이 밝혀지면은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이 정도의 양식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거짓말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세력과 거짓말을 뻔뻔하게 당당하게 생각하는 세력의 차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김경수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둘러싸고 이제 문재인 진영 안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지금은 국민의힘과 국민이 아주 좋은 호재를 잡은 겁니다. 이걸 끝까지 물고 들어가서 3월 9일 선거 때 결판을 내야 합니다. 3월 9일 선거는 반드시 분노 투표로 해야 합니다. 그 분노의 근거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음모론을 가지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그건 선동질이죠. 사실과 법치에 맞는 그런 분노, 그런 것은 정의로운 분노라고 그러죠. 한자에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어분심이라고 그럽니다. 어분심.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도록 국민의힘은 이번 이 사안을 크게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좋은 말 만들어가지고 한 말, 두 말 하는 것은 그런 논평가의 입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생결단으로 국민의 분노를 조직해가지고 내년 3월 9일 선거 때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압승을 해야 반대한민국 세력을 응징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의 의로운 분노심을 폭발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기가 막힌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준석
이준석 당대표는 바로 이런 큰 게임을 해야 합니다. 큰 게임. 윤석열 전 총장이 이것은 정권의 정통성과 관계 있는 정통성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했다면은 그것 또한 거기에 걸맞는 큰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